땅땅 무슨 땅은 멤버십 회원제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 가입 버튼 누르시면 간단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회원만의 다양한 정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도림 한번 보겠습니다. 신도림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 좀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의미 있는 가격이 좀 있었습니다.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고요. 워낙에 유명하죠.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는 좋은데 아쉬운 점은 앞에 이렇게 철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지상철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있는데 소음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일단은 샤시를 닫으면 소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동은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임장 갔을 때 요 동별로 조금 창문 열고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곳이 신도림 태영타운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신도림에서 대장이라고 하면은 저 위쪽에 이편한 세상 대장이 있거든요. 근데 입지적으로는 저는 이 태영이 참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신도림역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철도 지하화는 선도구역 발표를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도 지하화가 되긴 돼요. 언젠간 되는데 이게 언제 될지가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철도 지하화는 반드시 된다라고 보여지고, 또 GTX B가 신도림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GTX B 노선 신도림이 출입구 쪽이 태영이다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GTX-B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일단 송도에서 출발하는 게 GTX-B입니다. 지금 신도림 태영타운 보고 있어요. 송도에서 출발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신도림역에서 탑승하면 한정거장 여의도. GTX는 표정속도, 표정속도라는 거는 가다가 멈추다 하는 것의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정속도가 100km입니다. 신도림 여의도 한정거장은 5분 남짓 할까요? 그러니까 신도림역에서 탑승을 하면은 탑승해서 음악 한 곡 들으면 바로 여의도에 도착합니다. 두 정거장 더 가면은 용산역에 도착을 하고요. 용산에는 국제업무지구. 가시적으로 이제 개발이 좀 눈앞에 보여지고 있죠. 국제업무지구 100층짜리 빌딩 초고층 업무지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GTX-B의 호재를 받는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호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GTX-B는 착공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5년, 6년이면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라는 게 단기 1, 2년, 2년만 돼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5년 이상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GTX의 호재를 많이 받을 곳이 신도림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니쿠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좋아요 다 눌러주세요. 한 번씩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런 차원에서 GTX의 호재를 많이 받을 곳이 신도림 태영타운이다. 입구가 어느 쪽에 생길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쪽 어딘가에 생기지 않겠나라고 좀 예상을 해보는 거고, 또 서울 남서쪽 개발을 하겠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서울 남서쪽 개발 호재의 중심이 되는 게 또 신도림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재건축 이슈는 신도림역에서 500m 안쪽 호재를 받기 때문에 재건축에 뭔가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나, 신도림 태영타운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테크노마트, 다이소 등등등등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계시는데 서울에서 7억대, 8억대, 10억대까지 보시는 분들은 요 신도림 태영타운은 임장을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차 소음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이제 학군입니다. 학군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목동으로 학군 때문에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도를 좀 넓게 봐도 이 앞에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도림 태영타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고요. 버스를 이용하면은 바로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면은 지금도 여의도의 직주 근접, 여의도 증권가, 증권맨들이 신도림에 많이 삽니다. 직주 근접 도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32평을 봤을 때 5월 달에 11억 천, 신고가는 아니네요. 2021년에 12억 6천까지 거래가 있었던 게 9억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거래가 있었습니다. 5월 달에 11억 천 반등 거래가 있었고, 그 전에 10억 5천,
10억 4천, 10억 3천, 4월 달에 10억 4천. 거래가 많다. 거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 이쪽에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이버 호가를 한번 볼까요? 신도림 태용타운 보고 있습니다. 32평은 호가가 10억 8천, 10억 7천, 10억 4천, 10억 5천, 10억 4천, 12억 5천짜리도 있고요. 이게 실거래가 11억 천까지 났는데 네이버 호가는 10억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요거 거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매매 개수를 보면은 1252세대 중에서 매매가 44개 있고, 매매 물건은 뭐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아주 적진 않은데 많지도 않고, 뭐 적정한 거보다 조금 적다? 뭐 그 정도 느낌이고요. 전세가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1252세대 중에서 전세가 3건입니다. 3건. 전세 3건이면 거의 뭐 전세가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갭 투자자들이 또 들어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갭 투자 성지인 지역과 갭 투자 성지인 아파트가 있는데, 이 태형은 재건축 되면은 대장 아파트가 될 입지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신도림역 찾으면 바로 앞에 있는 게 신도림 태형타운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재건축이 된다,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신도림의 대장 아파트가 된다. 입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고 갭 투자로 본다면은 6억이 전세고 매매가 10억이니까 4억 갭. 32평 같은 경우에 4억 갭이고 24평 같은 경우에도 4억 갭이네요. 어차피 갭이 4억대라면은 32평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38평도 4억 갭이네요. 아, 재밌네요. 여기 신도림 태형타운 아파트 24평도 4억 갭, 32평도 4억 갭, 38평도 4억 갭입니다. 갭이 다 3개 평수가 갭이 다 4억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32평 볼 것 같습니다. 9평 볼 것 같고, 세대수가 600세대가 넘는 게 32평이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날 때 거래가 많이 잘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2평 볼 것 같은데, 신도림 태형타운도 관심 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땅땅 무슨 땅은 멤버십 회원제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 가입 버튼 누르시면 간단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회원만의 다양한 정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